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CAT 2급 11월 13일 기출문제 2교시 문제를 계속 그려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커다란 형태, 가장 기준이 되는 형태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 부분 만드는 요 뒤에 이제 요만큼 16만큼 이제 저게 더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 부분도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그려야 되는데 일단 물방울도 그려야 되고 일단은 그려야 되는데 이제 뭘 먼저 그릴 거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높이가 정면도하고 우측면도 부분 높이가 치수상으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요 수평선 높이가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요 물방울밖에 없습니다. 물방울 같은 경우는 이 원이 그려지고 나면 원의 4분점이 높이가 되고 지금 나머지 높이는 그 원의 4분점이 높이하고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마감을 지으려면 요 물방울이 먼저 그려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방울 먼저 그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34도 이렇게 돼 있는데 34도 이 각도에 되게 이제 약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각도를 기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에서 상대 좌표를 이용을 해서 각도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X라인의 앵글을 이용해서 각도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로테이트로 각도를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X라인도 참조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어찌됐든 네 가지 방법, 대략적으로 네 가지 방법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 각도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좀 달라지는데, 내가 사용하기 편한데, 대부분 이제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네 가지 방법을 다 알려주기는 알려주는데, 이게 초보자들한테 약간 독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초보자들은 네 가지를 알려주면 그 중에 뭘 써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 처음부터 순서대로 밟아가시는데, 특강 같은 이제 급작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알게 되면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원리들을 배워가면서 하신 분들은 그런 일은 발생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각도 하시는 거 하면은 어떤 분은 로테이트로 하고 어떤 분은 엑스라인 하고 뭐 이렇게 선차만별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인 거는 제가 이제 제대로 하는 거는 원래 그 네 가지 방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게 편한 게 달라요. 무조건 로테이트로만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편한 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굳이 어느 방법이 편하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얘는 X라인보다는 로테이트 또는 상대 좌표를 권장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대 좌표를 이용하는 게 상대 극좌표를 이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정확하게 위치가 나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 선을 로테이트를 시키게 되면 30도도 로테이트 시키려면 이제 이 선에서 이 선까지 34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로테이트 34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꼬들에게 남기 때문에 트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거를 상대 극좌표를 이용을 하시면 트림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상대 극좌표를 이용하면. 그러면 이제 상대 극좌표를 그리겠습니다. 라인. 자, 요 꼬다리를 딱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각도가 몇 도가 입력돼야 되냐라고 이제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는 34예요. 근데 제가 상대 극좌표를 선택한 건 각도 계산을 하기 싫어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제가 지금 라인으로 어딜 찍었냐면, 요 점을 찍었어요. 여기 있는 요 점을 찍었어요. 요 점을 찍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 점으로부터 수평하게 여기가 0도. 그렇죠? 그러면 각도를 요렇게 여기까지. 이 각도를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렇게를 180도죠? 반바퀴니까.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34도, 마이너스 34도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계산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144도, 146도겠죠. 뭐 146도인데 계산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하게 하려면 34도를 그대로 쓰면 좋다. 일반적으로 로테이트를 쓰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34도를 할 거예요. 근데 34도 로테이트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쪽 방향이니까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쵸?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4도를 입력을 해야겠죠. 최소한 부호는 계산을 하셔야죠. 방향성을 따져서 부호는 붙이실 줄 알아야 돼. 아무리 로테이트가 그 선에서부터 각도를 하기 때문에 써있는 각도를 그대로 쓴다지만 최소한 방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것마저도 계산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은 진짜 그냥 캐드 때려치셔야죠. 마이너스 34도다. 마이너스 34도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34도를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라면 상대 극좌표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 극좌표를 쓸 때는 이거를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하면 수평선거 시스템 여기도 34도잖아요. 여기 34도. 즉 이 선의 각도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0도에서부터 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34도다. 근데 극좌표 쓰시는 상대 극좌표 이제 단편적인 부분만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34도면 이 진행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길이값을 입력해서 사용하는 상대 극좌표가 있고 길이값 없이 각도값만 입력하고 사용하는 상대 극좌표가 있어요. 그쵸? 그냥 각도값만 입력하고. 근데 걔는 역방향. 그리고 설사 길이값을 입력하더라도 원래 진행 방향이 이쪽이면 뒤로 가고 싶으면 뭐 붙여주면 돼요? 길이값에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대 극좌표 할 때 길이값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걸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까지 알려주면 더 헷갈려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대 극좌표를 쓸 때는 마이너스 값 붙이는 걸 각도값 빼고는 길이값에다 마이너스 값 붙이는 거를 잘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 알면 더 헷갈리니까. 근데 원론적으로는 다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그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기서 마이너스 34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줄 거냐. 라인으로 이 점 찍었잖아요. 각도 기호. 그냥 각도만 입력할 때 뭐예요? 각도 기호를 붙여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34도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그렇게 기울어진 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34도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우스로 뭐예요? 반대쪽으로 움직여주면 되잖아. 각도 값을 먼저 입력을 했을 때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를 땅 찍어주는 거예요. 그쵸? ESC. 얼마 될지 모르니까 일단 대충 길게 뽑아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트립을 자를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도를 한 번 더 계산해야죠. 40도. 40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라면 로테이트를 쓸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 극좌표를 쓰게 되면 뭐예요? 34도하고 40도를 더하는, 계산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피하려고 로테이트를 쓰는 건데, 그쵸? 계산행위가 들어가니까, 물론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겠죠. 74도니까, 34도에서 44도, 44도, 74도니까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4도를 입력하면 되겠죠.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하는 건데, 로테이트도 여기까지 왔는데 각도의 수학적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희한하게도. 제가 수업하는 데서도 많이 봤는데, 수업하면서 이게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 명이 수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아서 그리세요. 딱 했더니, 자, 지금 40도라는 게 이 선 사이에 40도가 돼 있죠. 40도가 돼 있는데, 로테이트를 하는데, 로테이트할 객체를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40도를 얘한테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40도가 되겠죠. 각도가 이 사이 각도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가 이 사이 각도가 아닌데, 왜 두 선 사이의 각도를 이 선한테 적용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치수를 제대로 아세요.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가 붙어 각도에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가 지칭하고 있는 두 선 사이의 각도예요. 그러면 이걸 로테이트로 처리하려면 최대한 이 선을 가지고 로테이트를 하든가 시계 방향으로 아니면 이 선을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로테이트를 하든가 두 선 중에 한 선은 각도가 지칭하고 있는 두 선 중에 한 선은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수직선을 가지고 이 사이각을 적용을 할 생각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림으로만 봐도 이 두 사이의 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저 40도라는 게 저 두 선 사이의 각이야라고 누가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에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림만 볼 줄 알아도 이건 해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40도를 적용하려면 누구한테? 얘한테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RO.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꼭지점은 여기겠죠. 단 이때 그냥 이제 회전시켜보면 뭐예요? 원본이 사라지죠.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복사 C를 입력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40도인데 40도의 방향이 뭐예요? 이 방향이니까 시계. 그쵸? 시계면 각도값에 뭘 붙여요?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40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되셨나요? 자,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이제 뭐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예요? 이 원이 그려지는 조건 뭐예요? 접하고, 이 선하고 접하고, 이 선하고 접하고, 접이죠. 접하고. 원칙적으로 이제 서클이란 명령, C 치고 엔터 쳐서 이 명령을 사용을 하면 뭘 해야 돼요? 3P를 한 다음에, 매 선을 선택할 때마다 접점, 오스랩을 걸어줘야 되지만, 그럼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땐 뭐 해줘요? 요 위로 올라와서, 서클이라는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고, 뭐예요? 탄, 접선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주면, 그냥 선 선택해주고 끝난다. 그리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트림. 이렇게 잘리고, 이제 이렇게 잘리고. 그러면 저 물방울이 그려졌죠? 그려진 김에 중심선까지 정리할까요? 자, 여기 중심점, 센터. 에서 여기 4분점까지. 그쵸? 그럼 여기서 이쪽 4분점까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무슨 선? 중심선. 그 다음에 선의 길이 조정이 되니까 LEN, DE 5mm씩 증분으로 5mm씩 하나, 아래쪽도 한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다 끝났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요 부분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이제 평면도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냐? 자, 일단, 우측면도. 자, 우측면도에서 내가 요쪽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얘가 그려지면서, 이게 접하는 쪽에는 모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서리가 하나도 안 그려질 거예요. 안 그려지고, 지금 이제 그려진다면 뭐가 가요? 제일 높은 점, 요거죠. 요 4분점이 가야겠죠. 4분점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중심선을 그리니까 중심선도 하나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XL, 자, 여기서 얘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얘가 어디까지? 이 끝까지 다 돌출이 되는 거죠. 이 경사에서부터 요 끝까지 딱 나와 있는 거니까 트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이 그림상에는 여기가 더 길게 나와 있는데 저 물방울만 생각을 하면 원래 이거예요. 물방울만 생각하면 원래 이겁니다.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물방울만 생각을 한다.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심선은 이제 당연히 이 타원이 요 물방울 무늬가 구성되는 요 사이, 그러니까 요 경사와 요 사이에만 중심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중심선도 이 사이에서 끊어주고 이제 MA 여기서 중심선 속성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고 얘도 이제 살짝 삐져나와야겠죠. LEN, D, 5mm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다. 이제 원래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이제 우측면도에서는 저 물방울이 저렇게 보이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측면도에서 보이는 형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평면도에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일 거냐. 근데 얘가 생기면서 마찬가지 여기는 접하고 하니까 모서리가 안 생길 거고 여기 요 모서리는 이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요렇게 팔 때 뭐예요? 저 위에서 갖고 온 거죠. 저 위에서 오히려 평면도에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보이는 건 뭐예요? 보여야 되는 건 뭐냐? 여기 중심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4분점. 그렇죠? 여기 4분점이 제일 넓은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죠. 이제 이 선하고 접하는 접점, 여기가 이제 교차점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저기를 잡으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여기 4분점을 잡아서 올리셔야겠죠. 이 원의 4분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근처에 있으니까 이 중심 올려주면 되고. 어쨌든 이제 중심선은 중심선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보내주고 바로 그냥 중심선으로 바꿔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정리를 하면 이제 얘가 자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해줘야 될 게 저게 되고 나면 이제 뭐냐, 이 물방울 무늬가 여기 있는 요 모서리 선이 뭐냐면 요 바닥 부분, 그쵸? 바닥 부분,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부분, 요 부분인데, 이게 뭐예요? 물방울 무늬가 더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고 어디까지 튀어서 요 앞까지 튀어나오니까 가려요. 그 형태가 얘를 가려요. 가려지니까 물방울 무늬가 존재하는 이 구역 사이는 얘가 수문선으로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브레이크 BR, 자, 얘 선택하고 F, 자, 여기 요 점 교차점 찍고 교점을 다시 한번 찍어서 선을 두 개로 분리해야겠죠. 그래서 얘만 따로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무슨 선? 수문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다. 수문선 색상이 안 바뀌었나 보네요. 레이어에서. 요런 것들은 잘못한 거니까 재빨리 바꿔줘야겠죠. 수문선, 네, 안 바뀌었네요. 수문선은 왜 안 바꿨을까요? 2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바꿔줘도 뭐, 도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거니까 다행인 거죠. 자, 그리고 중심선은 이제 요 끝에서 끝날 거고, 요 위쪽은 정리되려면 요 뒤에 있는 이 물방울 무늬가 보이는 거, 그쪽이 정리가 돼야겠죠. 자, 저 부분 그리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여기가 물방울 무늬 뒤쪽 끝나는 게 이제 경사로 끝난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방울 무늬가 투영돼서 보이는 거죠. 단 이제 그게 이제 물방울 무늬가 원래 갖는 거리보다는 거리가 짧으니까 찌그러져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원이 있고, 경사가 있으니까 뭐 타원이 일단 나오고, 그 타원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타원을 그리는 절대적인 공식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레이어에서 이제 얘를 비포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서클에서 이 원을 다시 그려줘야겠죠. 다시 그려주고 XL 해서 여기 4분점 오른쪽 4분점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중심점 위로 올려주고 옆으로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위쪽 4분점은 더 수평하게, 그 다음에 오른쪽 4분점은 수평하게. 자, 일단 요 위로 올려준 것들은 타원을 그리고자 하는 곳에 도착을 했으니까 더 이상 건드릴 건 없고요. 이쪽으로 보낸 건 이제 타원을 발생시키는 경사. 이제 그게 어디냐? 근데 그 경사가 이제 얘죠. 예. 이 경사죠. 그럼 이제 이 경사랑 교차하는 곳에서 전부 다 다시 꺾어서 수직하게 올려줘서 그거를 다시 45도선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이제 그거를 평면도로, 우리가 타원을 그리고자 하는 평면도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EL, C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4개 나왔으면 사각형의 가운데 십자선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요쪽 끝점, 그 다음에 요쪽 끝점,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십자선을 이용해서 EL, 자,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요쪽 끝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수직한 끝점은 위, 아래 둘 중 아무 데나 한 군데 클릭해주면 타원이 정확하게 그려진다. 자, 이거는 절대적인 공식이에요. 절대적인 공식인데, 이제 효율적이진 못하다고 했습니다. 딱 봐도 그려야 될 게 되게 많죠. 그려야 될 게 많아서,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제 절대적인 공식은 제가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됐고, 전 지울게요. 근데 저라면 저렇게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제가 늘상 얘기하죠. 자,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제가 하는 대로 할게요. 뷰포트로 바꾸지도 않아요. 저걸 왜 바꾸고 있어요? 본인이 잘 구분하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그려놨습니다. 여기까지 그려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분 그려주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릴 거는 딱 XL. 자, 이거 잘못 찍었네요. XL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중심선. 근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여기 중심선이 있는데 여기 삼각형 기어 뜨시는 거 보이죠? 중간점이 잡히니까. 중심선이 이미 여기 사선하고 교차를 하고 있으니까 얘만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4분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위죠? 요 윗선. 그래서 얘도 이미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보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얘는 필요가 없죠? 집어주면 돼요. 자, 그럼 끝났어요. 이 상태로 타원 그릴 수 있죠.
EL 하고 옵션에서 C 중심을 먼저 입력하겠다 해주고 타원의 중심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딱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딱 보면 여기 완전하게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타원이 제대로 그려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겠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타원 그려졌으니까 정리해주면 돼요. 뭐 어찌됐든 간에 타원을 절대적인 공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제가 하는 공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공식이 다른 공식이냐? 다른 공식이 아니에요. 같은 공식,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공식입니다. 단 이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요소 최소한의 값을만을 찾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찾아낼 수 없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작업이라는 걸 효율을 높게 하려면 진짜 내가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해서 내가 그 이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값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작업의 효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선을 그렇게 많이 그려놓고 작업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그 타원을 무조건 그릴 수는 있지만 낭비되는 시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캐드를 익히고 내가 이거 실무에서 써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소 힘드시더라도 지금처럼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거를 익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요거 그려주고 나면 정리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에요. 이 선의 길이가 어디까지냐인데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선으로 얘를 자른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문제에 저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자른다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 물방울 모양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물방울 모양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물방울 모양과 만나는 4분점 그래서 이 타원으로 자르셔야 돼요. 절대 이 선으로 자르시게 되면 여기 선이 살짝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돼야 될 건 라인 그쵸?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올 때는 접하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그래서 타원에 접하게 와라.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해가지고 마찬가지 타원에 접하게 접점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트림 자 일단 여기 자를게요. 이렇게 사이 잘라주고 요 위쪽이 녹색인 건 좋은데 이제 요 아래쪽은 뭐예요? 여기 물방울 모양 아래쪽은 이제 이 형태가 가리고 있는 거죠. 이 형태가 가리고 있는 겁니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수분선 MA 해가지고 수분선으로 바꿔준 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요 4분점을 기점으로 요 타원의 아래쪽도 이제 수분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타원을 분리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타원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완벽한 타원은 한 점에서 브레이크는 안 돼요. 두 점 브레이크는 돼도. 한 점 브레이크는 안 되는데, 이제 이게는 완전한 타원이 아니고 이제 분리된 타원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BR 해서 이제 얘 선택하고 F에서 4분점 한 번, 4분점 다시 한 번 해서 분리해주고 MA 속성 복사로 이제 수문선 속성을 복사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중심선이 끝나는 위치가 결정이 나죠. 트림 여기까지 끝날 겁니다 라는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LEN DE 그 다음에 이제 5mm에서 땅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물방울 무늬까지 표현해서 이제 전체적인 형상의 이제 좌측부는 끝났어요. 이제 우측부만 정리가 되면 돼요. 우측부만. 자, 그래서 우측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정면도에서 먼저 잡아볼게요. 자, 정면도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35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이 있네요. 23 요 관련된 거는 이제 요 뒤에 16mm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에 관련돼서 거기까지 이 부분까지의 거리가 23이다라는 얘기죠. 23을 먼저 옵셋을 해줄게요. 옵셋 23. 자, 이렇게 옵셋을 해주고 나면 이제 얘가 뭐예요? 트림 정리해보면 이제 요선은 이제 여기서 잘립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XL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평면으로. 그 다음에 평면으로 올라가서 이제 딱 보면은 거기가 이제 이 부분이죠. 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가 16이다, 두께가. 그쵸? 그럼 이제 옵셋 16까지 같이
딱 와서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트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면도에서 보면은 높이가 그 옆에 좌측에 우리가 만들었던 형상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렇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모서리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건 하나로 통째로 돼 있는 형태라는 얘기죠. 통째로 같은 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요 사이에는 모서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려져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문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수문선으로. 수문선으로. 즉 얘는 윗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있는 선이 윗면에 있는 선이면 저게 수문선이 아니겠죠. 수문선이 아니고 그냥 녹색인 외형선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점선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게 수문선으로 되어 있다는 건 쟤는 위의 요소가 아니라 뭐다? 밑의 요소다. 즉 여기가 이제 각이 져서 꺾이게 되잖아요. 각이 져서 꺾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모서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원래대로 한번 만들게요. 원래는 윗면은 딱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중간에 수문선이 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바닥에 있는 모서리가 있으니까 이제 걔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 모서리니까 얘는 수문선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건 여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우측면도에 이제 이 부분이 표현이 돼야죠. 그래서 우측면도에 표현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요 모서리가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 이제 요 모서리가 추가됐으니까 얘가 가고 얘가 내려와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얘가 일단은 전체 높이에 걸쳐서 있는 거죠. 일단은 전체 높이에 걸쳐 있다. 그래서 제일 위까지 온다. 요 튀어나온 부분까지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요 부분 처리해주면 되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좀 사설이 길었어요. 요번에 이제 저번 첫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도 그렇고, 사설이 길어가지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강좌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태가 이제 복잡해서 이게 강좌가 원래 모델링 강좌 이제 요 근래는 이제 거의 2편이면 끝나는 추세였죠. 근데 이제 3번째까지 넘어가는 건 요새 또 제가 대학 출강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돼야 될 부분들, 학생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보조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강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